반갑습니다. 오늘 8월 22일이고요. 월요일 저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만 진행되죠. 빨강마녀님 1등 하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펭귄님 어서오시고요. 김혜자님, 청스님, 한사발님, 유중현님, 형준님, 예쁜하늘님, 유영일님, 박순희님, 원태호님, 꽃보다 꽃님님, 행복한 부자님, 대JBJ님, 긍정의 힘님, 한호환님, 세력과 함께님, 행복한 공간님, 오, 일찍 오셨네요. 네. 자, 그리고 최영진님, 문영민님, 존중님, 일하러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주인으로 살자님, 부자 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요, 김꼬꼬님, 김순덕님, 프리티꽃님님, 송현님, 미소돔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박실빈님, 곰툼님, 들꽃님, 김혜경님, 여종성님,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찐마이님, 유중현님 인사 드렸던가요? 네, 덩크쇼님, 백억부자님, 왕공대인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별빛님 9시 땡 그라가스님 어서오시고요. 부추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남폭성님, 이준기님도 며칠 안 보였는데 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염소영님 어서오시고요. 신혜가님, HM우님 어서오세요. 동네부자님, 세븐님, 이영란님, 산소탱크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네, 어서도 오시고요. 네. 자, 오늘 장이 좀 조정받으니까 또 마음이 썰렁해요. 네. 아씨, 왜 또 조정받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장은 조정을 받아야 돼요. 행복한 가정님 어서오세요. 무거워요? 네. 올라갈 때 신나더니, 내려갈 때 되니까 또 이제 힘들어요? 조정을 받아야 돼요. 올라가는 상황이 있으면 내려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장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목 뒤에서 자꾸 누구야? 네. 내려가니까 더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네, 지금 이럴 때는 또 기회를 잡고 있을 거예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네, 시장이 좀 내려가는 부분들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꼭 가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조정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조정이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올라가면 장이 계속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그런 다른 부조합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사랑해님 어서 오시고요. 초록별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게 너무 쫄지 마. 네, 조정이 나올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쫄티를 절대 하면 안 된대요. 쫄티. 네, 쫄티 아니고 쫄티. 네, 쫄티. 쫄아서 튀는 거죠. 야, 튀어!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조정이면 조정이 뭐 어쩌라고, 그죠? 내려가는데 뭐 어쩌라고, 씨. 도채원님 어서오세요. 오늘 여러분들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지수가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도대체 뭐야? 뉴스를 보니까 온통 환율 얘기만 하고 있어요. 환율이 그렇게까지 무서운 거야? 라고 봤더니 너무 많이 뛰었어. 사실은 네, 1340원까지 네, 오늘 장중에 돌파를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다. 또 공포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환율 올라가서 큰일 났다. 자, 환율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이 막 올라갔어.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가 뭐 뉴스에서도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즉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이만큼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쓰레기가 되진 않습니다. 네, 벌써부터 뭐 댓글에는 이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이제 쓰레기가 됐네, 뭐 망했네, 뭐 큰일 났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요. 자, 환율이 일단 올라가는 거는 약간의 이제 좀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환율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봅시다. 왜 올라갔어요? 1번 환율 올라간 이유 첫 번째 뭐 때문에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한대요. 두 번째 중국의 경기가 조금 둔화된대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대체로 환율이 뛰어요. 우은님, 포롱맘님, 찬찬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왜 환율이 뛰는 걸까요?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으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됩니다.
뭔가 상황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은 뭔가 발동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비상벨 울려야 될 거 아니야. 사이렌 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아빠가 그냥 굳은 얼굴로 들어왔어. 야, 얘들아 다 모여 하고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아빠가 오늘부로 실직을 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은 비상지대다. 그러면 막 사이렌 울리는 거야. 삐용삐용삐용 울리는 거고, 너 이제부터 용돈 동결이야. 뭐 당신도 이제 가계부 쓸 때 이제 뭐 지출할 때 조금씩만 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기 상황이니까 줄이자. 네, 위기 상황이니까 뭔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하고 뭔가 쌓아놔야 되겠죠.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을린 것 같아요. 엊그저께 산에 갔다 와가지고 와, 그 가을 햇빛이 아주 그냥 사람을 말려주기더만 엄청 뜨겁게 좀 탄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조명으로도 가려지지 않네요. 근데 원래부터 까맸어요. 아무튼 네, 위기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첫 번째가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이제는 허튼데 돈을 쓸 수가 없어.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거 깐돌이가 보여줬어. 깐돌이 먹어야지.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깐돌이 내일 먹자. 아직까지는 버틸만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출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하는 거고, 자,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뭐 주식 투자할 여윳돈이 없잖아요.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뭐 어디다 투자할 만한 여윳돈이 없어. 그럼 어디다 들어가야 돼요? 적금을 넣게 됩니다. 적금을 넣는 이유는 뭐 돈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나기보다도 그냥 원금을 보존시켜야 되겠다. 돈을 조금 모아야 되겠다. 비상자금의 용도로 적금을 넣는 상태. 지금은 자산 증식의 그런 어떤 수단으로 적금을 넣는 분들은 안 계시죠? 우리 엄마 빼고, 네, 건강천사님 어서 오세요. 우리 엄마는 아직도 네, 월급 받으면 적금 넣으라고 그래요. 김금실님도 어서 오세요. 근데 내가 뭐 할 말은 없고, 네,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적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적금은 안 돼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조금 낫기는 해. 근데 사실 여러분들 1억 정도 1년 정도 집어넣으시면 얼마 받는지 아시죠? 한 200 얼마 받습니다. 1년에 1억 집어넣으면 1년에 200 얼마 받아요. 물론 이제 저축은행 같은 데 집어넣으면은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저축은행에 집어넣기에는 5천만원까지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을 한 3-4군데 뚫어가지고 5천씩 갖다 집어넣어서 예금자 보호를 받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좀 번거롭잖아. 근데 어쨌든 저축은행이 만약에 한 4%대 이자를 준다 생각했을 때 4%대 주는 데도 별로 없잖아. 그러면 한 400쯤 주죠. 세금 떼면은 뭐 얼마 안 돼.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집어넣었을 때 1년에 3% 받았다고 박수치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정도 3%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받으면 3%, 네, 아예 예금을 넣으면 조금 더 많이 받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 보통 이제 요즘에 한 3%쯤 좀 올라가지고요, 3%쯤 되는 것 같고, 이번에 은행이 이제 예대마진 그거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시중은행들은 예금 대 대출 그 비율이 1.5, 1.6, 신한은행이 1.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대 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이 예대마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대마진이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이금융권 이런 쪽 들어가면은 예대마진이 더 커져요. 왜냐면 얘들은 부실, 네, 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부실하고 좀 그렇고 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리가 세요. 네, 그만큼 리스크를 안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그쪽 가면은 한 5%, 6%씩 차이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적금으로서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만약에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적금을 넣어요. 주식에다 돈 넣고 싶지 않아. 왜냐면 주식하면은 지금 우리 서울여우님처럼 쫄아들어. 그냥 무슨 뭐 라면 졸이는 것도 아닌데 국 졸이는 것도 아닌데 막씩 막 쫄아들어. 막 다 타버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황이 애매하지. 그래서 적금을 넣게 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회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가야 돼요.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보면 달러예요. 달러. 네, 김나경님 어서오세요. 그러면 달러를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가치가 점점점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데이터 반대 의사 신청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 냅두시면 돼요. 그냥 무시하세요. 네, 무시하세요. 걔네들처럼 소규모 합병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쳐줘요. 다른 곳에도 문의하실 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무슨 합병 반대 의사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합병 반대 의사가 나올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매수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시면 돼요.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것은 반대 의사를 했을 경우에는 일정 가격에 주식을 사주겠다는 그런 회사 측의 입장이거든요. 요게 있을 때는 눈여겨봐야 돼요. 이게 합병이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소규모 합병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없고 그냥 찬성이냐 반대냐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요것을 무조건 찬성시켜서 합병시키기로 결정한 거야. 근데 예의상, 정관상 주주에게 물어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에게 그 의사 표시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를 여러분들이 날려봤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대 의견을 해봤자 무시가 돼. 무시가 될 바에 그냥 내가 먼저 무시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나는 소규모 합병 반대합니다. 알았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 의견은 그냥 무시되는 거야. 왜? 어차피 얘네들 합격이 결정되어 있어. 대주주들 이미 다 포섭을 해놨어요. 이미 결정된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나는 10주를 갖고 있지만, 나는 100주를 갖고 있지만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세요. 네, 그거 되는 거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무시해버려.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의견 내봐야 무시당하니까 그냥 무시를 해버려.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 새끼도 어차피 니들 맘대로 할 거 아니야? 무시해버려요. 어차피 소액주주들이 여러분들이 막 들고 일어난다 한다고 해서 뭐 될 거 아니야. 그냥 합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병해서 잘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독하게 생각하시려면 그냥 무시하세요. 알아서 네 맘대로 네 꼴린 대로 해버려 이 새끼들아. 그리고 딱 무시해요. 니들은 주가다 올려놔 이씨. 그러면 됩니다.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소규모 합병이라서 뭔가 대단한 시너지가 나타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그냥 회사가 뭐 크게 변화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 찬성 의사 표시에 대한 얘기가 올 때는 매수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만 먼저 확인하시고, 매수 청구권이 없어 그러면은 무시하세요. 됐어, 나 바쁜 사람이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 니네 맘대로 해. 매수 청구권이 있어 그러면은 팔아먹는 게 이득인지 아닌지, 또는 이제 회사끼리 합병했을 때 이 정도면 좀 대규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오토넷 얘네들이 그 합병할 때 이런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약간 좀 덩치가 있는 애들끼리 같이 붙을 때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반대하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수 청구권이 나올 때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냥 놔두는 게 유리한지, 그런 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그거 보고요. 매수 청구권 없어?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개무시 딱 해버리면 됩니다. 네, 꺼져. 네, 이런 거 나한테 보내지 마. 뭐 그러시면 돼요. 네, 그 차단하면 안 돼. 왜냐면 다른 정보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오는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차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시만 하시면 돼요. 에이 더러운 새끼들. 그러고 에이 문자비나 날려라 이 새끼들. 그러고 딱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거는 뭐 다른 데서는 워낙 작은 내용이라 안 알려드리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지난번에 나올 때 제가 유료회원님들은 뭐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뭐 굳이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요. 자, 환율 이야기 계속 들어갈게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환율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요. 왜냐면 달러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 대 우리나라 돈이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을 때 환율이 올라가는 한 가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보면 환율이 막 천장을 솟구쳐요. 뭐 리먼 사태 때든 아니면 IMF 때든 막 환율이 막 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냥 막 계속 올라가는 거야. 왜? 경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니까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를 인상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대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 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들이 또 약간 웃기는 게 있어요. 지금 연준 위원들이 지난주에 다 우르르 몰려나와가지고, 블러드 이 새끼가 가장 나쁜 새끼야. 이 새끼가 전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야, 뭐, 그, 누구야, 뭐, 걔네들 이름도 이렇게 기억 안 나네? 걔네들 뭐, 이렇게 금발머리랑 뭐, 노란머리, 까만머리 다 나와!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금리를 올려라! 뭐,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합니다. 뭐, 4%? 올해까지 4%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4% 가면 다 죽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물론 금리 올린다고 해갖고 뭐 다 죽진 않아요. 근데 금리를 저런 식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랬어요.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물론 4%대까지는 가줘야 돼.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금리는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4%다 그러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올해 안에 4%를 땡겨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놈이 적금을 드는 놈인지 뭐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전화 받았나? 야, 블러디야. 블러디야? 너도 적금 넣니? 그래갖고, 네, 우리 엄마한테 전화 받은 거 아니야? 이씨, 괜히 그 입에 개거품 물고 나와가지고, 네, 올해 안에 4% 올라가. 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부담이 돼요. 갑자기, 생각해봐요. 기업의 실적이 갑자기 뛰진 않잖아요. 근데 비용이 갑자기 뛴다고 생각해봐요. 실적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 실적이 죽어버리고 이렇게 막 위축되게 되면은요, 투자를 안 하게 돼요. 투자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위축되면서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가 그걸 모르지도 않을 텐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잡으려고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빈대 잡으려고 초과 참관을 다 태우는 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물론 파월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연준 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이제 FOMC 회의를 열었을 때 내년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 다음 달 회의를 열었을 때 다른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9월 달에 CPI 지표가 또 발표가 될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발표가 돼요. CPI 지표 실업률은 전부 다 실업률은 일단은 뭐 3.5%대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완전 고용이에요. 4% 미만이면은 실업률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네. 실업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사실 고용이 좋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CPI는요. 물가 지표는 일단은 고점 찍고 나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물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네.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CPI 지표도 다음 달에 괜찮을 거다. 자, 일단은 금리를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 금리를 올린 이유가 뭐야? 자이언트 스텝이니 울트라 스텝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선다 이거지. 인플레이션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었던 건데 물가가 떨어진대. 근데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뭐 울트라 스텝을 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9월달 FOMC 전에 이놈들이 뭐라고 지랄지랄 하든가 말든가 어쨌든 간에 금리는 결정되어 있지 않겠냐. 지금은 0.5, 0.25, 0.25 이 단계로 가지 않겠냐. 그럼 1% 정도 더 올라갈 거다. 그러면 한 3.7?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거죠. 올해 연말까지요. 네. 그 다음에 금리 동결 조금 들어가서 내년도에 한 4.5% 정도 연말까지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냐. 내년 1년 동안 한 1% 정도 더 올리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말이 안 통하죠. 네, 얘네들은 영어로 씨부리 되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해. 안 통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네, 그놈도 내 욕을 하고 있겠지. 아, 한국에 있는 그 이상한 놈 하나가 자꾸 나를 씨부야 된다. 요즘에 자꾸 귀가 간지럽다. 그런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개새끼. 욕을 할 뻔했네. 네. 도그 베이비. 네, 도그 베이비. 어이씨, 여기 그냥 무의식에 나오네. 아무튼 그놈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위협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 네, 그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좋았어. 자, 요 두 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냥 이 부분에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경기가 실제로 둔화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경제지표 속에서 뭐, 무슨 뭐 수출입 지표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살펴보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막 심각한 수준으로 막, 뭐, 금융위기와 비교할 만큼의 막 그런 정도 아니지 않냐 이거죠. 중국도 지금 봉쇄 조치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지만, 이거 어차피 풀릴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금리 인상? 이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그렇게 심각하게 막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왜? 기준점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되고 뭐 어쩔 건데. 자, 근데 환율이 올라갔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야 돼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야 되는데 오히려 매수를 해버리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봤을 때 환율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보면은 뉴스에서 더 올라간다. 아주 지금 겁주고 있죠. 나는 이 뉴스의 역할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 앞다퉈 가지고 막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래 도대체? 무슨 금융위기랑 왜 비교를 해? 뭐 여기 뭐 이제 이때 2008년도 이때 수준까지 올라갔다. 13년 만에 뭐 최고치를 찍었다. 큰일 났다. 뭐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난리 날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1340원이라고 해서 뭐 난리 날 게 뭐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수출 주도형 국가고 중요한 건 뭐다?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지. 수출 기업에게는 환율이 올라가는 게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뭐 무조건 하긴 좀 그렇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요. 자,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환율이 일단 올라갔어. 그러면 차량 한 대를 팔았을 때 1000달러를 받아먹었는데 1000달러에 만약에 1000원이었어. 그럼 나는 아니지 1달러에 차 한 대였어. 그래가지고 1달러에 1000원이었어. 그 1000원을 받아가지고 이득을 내고 있었는데 지금 1300원이 됐대. 그럼 300원의 꽁돈이 생긴 거잖아요. 차 한 대를 팔았을 뿐인데 300원이 더 생긴 거예요. 오, 땡큐 아닙니까? 외화를 벌어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땡큐예요. 물론 경기 위기다 뭐다 막 해가지고 여러가지 얘기 나오겠지만 이런 뭐 당연히 네 기업들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반도체니 자동차니 이런 거 다 뭐예요? 내수 기업이기도 하지만 수출에 대한 역량도 굉장히 크죠. 응? 그 다음에 뭐예요? 엔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뭐 밖에나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것도 크지만 해외에서 벌어들인 거 다 뭘로 받아요? 달러로 받잖아요. 다 달러를 받아요. 수출이 많은 기업들, 수출 비중이 큰 거. 회사,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건설주들은 밖에 나가서 플랜, 우리나라에서 뭐 건설 집 짓는 것도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공사 하나 따가지고 하는 게 훨씬 크잖아요. LNG선 수주를 받았어. 배를 수주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돈을 쳤을 때 뭐 2조 원이 3조 원이 하겠지만 실제로 달러로 계산해서 돈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야? 아니잖아요. 외국 놈들이 돈 뭐 배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달러로 받잖아요. 달러 받으면 올라가니까. 그럼 기업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지. 이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 수입 물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니까 기름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기름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 또는 이제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부분들의 물가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뭐가 돼요?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됐었던 부분들이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문제는 있겠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거든. 이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지?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는 거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아예 없진 않겠죠. 네. 근데 야, 한국의 환율이 많이 올랐어. 걔네들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큰일 났지? 우리도 물가가 막 올라가겠네? 퀘스천 마크 붙여주세요.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미국과 중국이 한창 싸울 때가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한창 싸울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말까지 있었던 물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제 대국의 타이틀을 놓고서 쌈박질이 붙은 그 사건을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를 올려버리니까 중국이 한 조치는 뭐였어요?
환율을 올리겠다. 왜? 관세를 3% 올리는데 중국이 환율을 올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이 생기는 거였어요. 무슨 경쟁? 자, 일단은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는데 1달러에 1,300원이래. 그러면은 300원 더 벌지, 수출기업이. 하지만 이 300원을 내가 포기할게. 대신에 미국 현지에서 팔리는 거 원래 1,000원에 팔리던 걸 700원에 팔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 현지 제품이 똑같은 게 있어. 똑같은 통닭이 한 마리에 원래는 1,000원씩 둘이 똑같이 팔렸어요. 그래서 마술을 경쟁하던 시대가 됐었는데 얘는 환 차익에 대한 이득 때문에 현지 물가를 낮춰버리겠어. 그 통닭을 이 환율 올라간 것만큼 낮춰줄게 해가지고 가격을 낮춰버려. 그러면 1,000원 대 700원. 이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700원짜리 통닭을 먹으려고 하겠지,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환율이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 새끼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왜? 관세를 올려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환율 올려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니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7위안 넘지 못하게 해라? 이 상황이 된 거죠. 환율 조작국 지정이면 골치가 아파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게 관심 국가로 들어가 있죠? 환율 조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간대. 야, 니네 왜 방어 안 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거 아니에요.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 제품이 밀린단 말이야. 그럼 미국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 환율 좀 신경 써야지. 자, 환율을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융당국이 개입을 해줘야 돼. 금융당국이 개입을 해주는데 뭘 가지고 개입해요? 외환 보유고로 개입을 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지금 4천억 달러 정도 있나요? 아, 좀 많이 있어요.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예전에 IMF 때랑 비교하면은 수십 배가 많고요. 요때 비교해서도 한참 많습니다. 이때 2008년도 요때가 아마 600억 달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거에 몇 배 달하는 그런 외환 보유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들어오면 돼. 스와핑 어쩌고 그런 거 가지고서 이제 통화 스와핑 그런 부분 때문에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갖고 있는 것도 많아요. 자, 그러면 환율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일단 수출 기업에겐 좋지만 수입 물가가 들어오게 되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잖아. 짜증나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물건 가격 올립니다. 이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거든. 그러면 데모가 일어날 수 있어.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 별론데 막 가가지고 또 떠들어야 됐었지. 이거 똑바로 안 해줄 거야. 내 살기 어려워. 막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환율 잡으려고 하겠지. 외환당국이 금융당국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뭘 가지고요? 지금 많이 세이브 해놓은 요 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환율은 지금 올라가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환율이 더 지금 시장에서 1,400원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몰라. 갈지도 모르겠지. 갈지도 모르겠어. 50원만 더 올라오면 되니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끝이에요. 설마 1,500원, 1,600원, 2,000원 이렇게 갈까?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1,100원에서 200원 올라가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1,300원에서 50원 올라가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암만 많이 올라봤자 지금 1,400원에 쳐봅시다. 1,400원 올라갔는데 60원 올랐다고 200원 올랐을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60원 올랐다고 세상이 무너져? 큰일 나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똑같아요. 주가가 밑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많이 올라간 주식을 쳐다보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밑에서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10배씩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10배씩 올라갔어. 근데 여기 시점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바둥대면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 왜? 다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10배를 올라갈 수 있을까? 못 간다고. 가봤자 그냥 한계점이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봤자 그냥 한계점이 다다르게 되어 있어요. 지가 가봤자 거기지 그렇잖아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1,080원 하던 환율이 지금 1,3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만약에 이게 1,500원 간다 쳐봐. 1,300원이 1,500원 못 가는 거지만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얘기야. 여기 고점 라인에서 상승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 있으니까 막 최고가니 신고가니 설레발을 떨면서 난리를 치는 거지,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충격은 작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만약에 외국인들이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치면은 매도를 계속 칠 수 있어요.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야, 매도하자. 근데 끝자락에 다 왔어. 매도를 칠 수도 있겠지. 조금 더 올라갈 걸 생각해서. 하지만 계속 될까? 그럴 이유가 없죠. 굳이 힘쓸 필요가 없겠지. 매수해주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일각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기관이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해외로 넘어가려고 한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기관들이 국내 주식 싹 팔아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지금 돈을 가지고 싸들고 와가지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미 투자한 거야. 이미 투자가 됐어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다가 무지막지하게 수십조 원을 이미 투자해 놨어. 그거 이미 반영이 된 거잖아.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그것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뉴스에서 떠들어대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가서 신고가도 나왔어요. 어쩌라고? 나는 여기서 그래도 팔아먹겠다 이거야. 왜? 추세가 꺾이면. 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봐봐요. 이거 봐봐.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올랐어요. 나는 그냥 여기 작년 연말부터 해서 그냥 갖고 있으면 팟이라 이거지. 여기서 네? 여기서 156,600원 신고가 찍었는데요? 더 가는 거 아닙니까? 더 가라 그래. 뭐 얼마 주가 가면 얼마나 더 가겠어. 여기서 가면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가라 그래. 어차피 여기선 내가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아니 생선을 발라먹는데 여기 다 뼈다고 몸통 다 발라먹고 대가리에 여기 살 조금 남았다고 요거 먹을 거 있다고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고양이 주라니까. 생선 대가리와 꼬리는 누구 주라고요? 고양이 주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기서 뉴스가 뭐라고 떠들었어요? 증권사 뭐라고 떠들었어? 이거 뭐 대박 터진다 그랬잖아요. 목표주가 저 위를 막 잡아주잖아.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주죠. 사람들 바글바글 해요. 또 이거 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신고가 나오지. 대박이잖아. 신고가야. 그래서 가? 그래서 가냐고. 못 가지. 솔직히 7월 말부터 8월 지금까지 해가지고 밑으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10% 20% 30% 올라갈 때 얘네는 뭐 했냔 말이요. 그렇게 좋은 주식이면 왜 못 가? 가야지. 왜 얘네들은 10% 20% 30% 50%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제자리 걸음하고 그냥 더 떨어지고 있냔 말이지. 그렇게 좋은 애들이? 왜요? 다 올라갔잖아. 더 올라갈 게 없어. 올라가봤자 거기서 거기요. 한 5% 10% 먹겠다고 박수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밑에서 올라갈 애들은 굉장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가게 될 텐데, 조정을 받더라도 그냥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데요? 라고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위쪽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희망만 있는 거지. 실제로 움직이진 않아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돼요. 환율 올라가는 거,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면 수출주 사요. 그냥 수출 많이 하는 거. 그럼 삼성전자 더 사야 되겠네? 근데 삼성전자 왜 안 사고 삼성전자 팔아먹고 다른 데 들어가요? 환율 걱정돼서 삼성전자 안 되겠어? 원자료 가격이 삼성전자도 많이 늘었대요. 20몇 프로 올랐대더라고. 근데 그만큼 제품 가격이 올라가겠지. 팔아먹고 있으니까. 수출 많이 하는 애들 거 사세요. 그 애들 사면 돼. 그잖아. 돈 버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냥 그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들은 얘기는 뭐야? 큰일 났다잖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는데 그 새끼들은 왜 사고 있는 걸까? 고민해봐요. 아니 큰일 나. 지금 뭐 망할 것 같은데 왜 사고 있는 거지?
왜 샀어요? 주가는 떨어졌어. 비주얼적으로는 좀 떨어져서 무서워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코스닥 이거 큰일 났네. 무서워. 근데 뭐, 어쩌라고? 떨어졌는데. 근데 왜 사고 있어요? 떨어졌는데. 무서운데. 더 망할 것 같은데. 왜 사는 걸까요? 응? 큰일 난 거야, 지금. 완전히 뭐 무슨 13년, 15년 전에 있었던 금융 경제 위기를 끌어다가 잡아놓고서 그냥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처음 듣는 사람은 뉴스만 틀면 환율 얘기예요, 지금. 유튜브에 전부 다 환율 얘기야. 뭐 큰일 났다, 네. 오늘 뭐 보시면은 대주산업 이런 애들 뭐 사료주들 막 올라가죠. 대주산업, 뭐 한일사료. 다 올라갔죠. 왜 올라가요? 수입 물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곡물 가격 인상으로 해갖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 얼마큼 갈 것 같은데요, 얘네가. 그래서 지금 꼭 들어가서 사야 되겠어? 얼마큼 갈 것 같아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여기 5,000원에 사가지고 6,500원 가서 뭐 한 25% 30% 먹었으면 좋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투자가 아니지. 네, 그쪽으로 사람들 몰아놓고 뭐 할까라고 한번 고민해봐요. 그렇게 이슈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놈들은 그걸 진짜로 사고 있냐? 뭐 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도 성의는 보여야 되잖아. 나도 조금 사니까 니들 사줄래? 이런 생각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갈 때 뭐 사람들은 바글바글 제일 먼저 팔고 나올 거야. 아마 그놈들이 단기로 치고 올라가면요, 제일 먼저 팔고 나올 거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도 환상에 깨지 못하고 있지. 왜? 뉴스가 계속 얘기해 주거든. 이겁니다. 뉴스가 여러분들한테 뭐 네, 뭐 떡이라도 줄 것 같아요? 절대 안 줍니다. 네, 절대 안 줘. 나나 되니까 떡 같은 거 주려고 하는 거지. 그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떡을 줄 건데? 여러분들이 무슨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를 구했으면 로또라도 당첨이 됐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국가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할 때마다 꼭 연락 와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잖아. 청와대 초청을 한번 받아봤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살아계실 때 와인 파티에 초청받은 적은 있어요. 운이 좋아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운이 좋아서, 야 남는 인원 뭐 없냐 해갖고 사람이 그때 한 명 비었어. 그래갖고 내가 가볼까 해가지고 그때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 없잖아.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꼭 영화관에서 핸드폰 켜놓고 강의 들을 때 뭐 옆에서 그냥 다른 거 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야. 네? 청와대에서 안 했어요. 네. 청와대에서 안 했어. 청와대에서 안 하고, 네. 그 지방에, 네. 그 대통령 분이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행사를 열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 주변에 내가 어물쩡거리고 있다가 끌려간 거죠. 그게 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멀리 있었어요. 멀리. 한 번 봤어, 한 번. 네. 와인 한 잔 줬어. 그래서 그거 한 잔 먹고 왔어요. 그 뭐 대단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어디서 얘기해요. 나는 와인 파티 초청 받은 사람 가본 적 있어요? 없잖아. 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초청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잖아요. 하물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그런 게 뭐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 운이 좋았다니까 뭘 자꾸 대단하대.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옆에 어물쩡 대고 있다가 끌려간 거라니까. 아무튼 그렇다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참여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뉴스나 이런 쪽에서 증권사 리포트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걸 제공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거랑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게 역발상이야.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역발상이 아니라, 주가가 막 미친 듯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럴 때 더 사야지 이런 거 아니고, 이건 역발상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자살행위? 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 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사지 마. 주가 떨어지는데 왜 사요? 떨어지고 있는 사지 마.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가만 생각해 봐요. 주식을 왜 하냐? 돈 벌려고. 돈을 벌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올라가는 주식. 근데 내려가는 주식을 사고 있어? 이거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사는 거야? 역발상이래.
역발상. 역발상이 다 얼어 죽으면 이런 게 나와요. 네. 역발상이 얼어 죽은 거야. 어느 나라 역발상이 떨어지고 있어야 살아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일 때,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 또는 모든 사람들이 환상에 젖어 있을 때, 그럴 때 반대로 행동하라. 대중과 반대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역발상이지. 주가 떨어질 때 누가 사라고 그랬어? 이건 역발상이 아니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이걸 역발상으로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들어가면 괜찮아. 응? 제대로 알고 들어가면 괜찮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철강이 좋다 나쁘다를 딱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철강석도 수입을 해야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출이냐 수입이냐, 수출 비중이 많으냐 수입 비중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것은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 거겠습니다만,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거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꼭 고민하지 마세요. 네, 환율은 지금 만약에 외국인들이 같이 팔면서 뭔가를 쿵짝쿵짝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야 할 시기도 아니거니와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애매하거니와,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끊기는 분들은 나갔다 오세요. 다 끊겨? 나는 괜찮은데? 뭘? 방송이? 이상해요? 나는 왜 괜찮지 근데? 끊겼어? 진짜네.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욕을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욕을 해서 그런가? 이제 그만할까? 이제 이런 얘기는 내가 욕을 해서 그런가 봐. 기다려봐요. 네. 송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자 보자. 어떻게 되고 있나? 방송이 이상해졌나? 아니잖아.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면 됩니다. 네. 새로 고침하세요. 네. 새로 고침하시면 됩니다. 새로 고침. 네. 새로 고침해서 광고 한 번씩 더 듣고 오세요. 네. 송출은 계속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어서 뭐 저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옛날에도 유튜브에서 그 이슈 되는 거 욕하고 그러면은 끊고 막 그랬잖아요. 이씨 그냥. 아무튼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아무튼 이제 방송 시작합시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 오늘 환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방송을 시작하자 이제. 조정은 지나간다. 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얘기 다 해드렸지 뭐. 그잖아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응? 잘생기게 멈췄어요? 그거 박제해서 앨범으로 만들어. 자, 조정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시장의 조정은 상승하면서 떨어지는 게 있고 떨어지면서 올라가면서 그런 게 계속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정은 어쨌든 지나가는 거야.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방향은 어디로 가요? 우상향. 평소에는 아니었나 보지? 우상향. 네, 우상향. 시장은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것은 상승 때 나오는 피로감을 살짝 덜어주는 거. 상승 때 피로감은 왜 나와요? 주가가 올라갈 때 조정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냥 올라가면 안 되나요? 되긴 되지. 근데 올라가면서 항상 조정을 받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아니 더 올라갈 거면 왜 내려가는 건데? 라고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저도 등산할 때 항상 그 생각해요. 등산할 때 보면 이제 봉우리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봉우리 넘어갈 때 한참 죽도록 올라갔는데 막 내려가. 그러다가 엄청난 상승길이 또 오르막길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뭐 달라고 내려온 거야 이씨 막. 네, 그렇긴 한데 새로운 봉우리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한 번씩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 그래서 올라갈 때는 당연히 왜 이런 조정이 나오느냐면 이쯤이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익 실현. 첫 번째. 두 번째, 매물대가 존재할 수 있겠죠. 조정 이후의 상승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존재했을 때 이때 원금 회복하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 자, 세 번째 뭘까요? 야, 니들 따라오지 마. 이 따라오지 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매집.
지금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 종목이 저점을 잡았을 때는 매집이라는 게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매집은 뭐냐면 일정 가격대에서 주가가 있어요. 주식 A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게 10,000원부터 11,000원까지 이 사이에서 너희들이 한 1조 원 정도를 사라 라고 오더가 떨어지는 거야. 야, A 주식 있지? 이 A 주식을 우리가 성투치킨 합시다. 성투치킨을 얘가 보니까 성투사가 닭을 아주 잘 튀겨. 그러니까 성투치킨이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1조 원 정도 사놔. 오더가 떨어져요. 그럼 사놔야 되겠지. 사야 되는데 이걸 막 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쭈 외국인 들어온다. 개인들이 달라붙어요. 11,000원 넘어갔네?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잖아요. 왜? 나는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1,200원이 돼버렸네? 주식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낮춰야 되겠지. 왜? 내가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서 올라갔던 부분에서 조금 팔아요. 나 이제 팝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다시 사. 그럼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많이 사고 조금 팔고 하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을 맞추는 것이 매집이에요. 매집이라고. 그 매집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때 조정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더 올라가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낮춰놔야지 사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갔을 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싸라비야 우리도 같이 삽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안 사더라고. 상승하고 나서 떨어질 때 무서워서 다 팔고 도망가. 야, 이제 또 다른 조정이 오는가 보다. 이제는 큰일 났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다 도망쳐버려요. 그럼 누가 남아있겠어? 그 물량을 다 누가 받아요? 오케이, 땡큐, 땡큐 베리 망치. 이렇게까지 안 줘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걔네들이 원하는 거에 다 갖다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럼 누구만 좋은 일 나는 거죠? 매집하는 놈들만 좋은 일이 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주고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해주고 있어요. 본전에 오는데 왜 팔아? 주가가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본전에 왔어. 근데 왜 팔아요? 못 올라가거든 팔으라고 했지. 자, 주가가요 이렇게 애매하게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튀었어. 이거는 팔아먹기 위한 상승이라고 그랬죠. 이런 건 팔아먹어도 돼요. 근데 슬금슬금 계속 추세를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어. 이거 안 팔아도 됩니다. 본전 왔다고 해서 왜 굳이 팔아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 올라갈 건데. 현재 조정에 대한 양상은 누구요? 현재 조정을 만드는 애들은 누굽니까? 오늘 코스닥이 많이 빠진 이유. 코스피는 괜찮잖아요. 코스피는 괜찮은데 코스닥이 많이 빠진 이유는 뭐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우수수 떨어졌잖아요. 와르르 무너졌잖아. 왜 그랬어요? 코스닥이 많이 빠진 이유. 코스닥은 2.25%나 빠진 이유는 뭐요? 시총 상위가 무너졌잖아요. 얘네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얘네가 주가를 끄집어 내리고 있잖아요. 왜 내려가요? 공매도 잔고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단 말이에요. 공매도 잔고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쇼스퀴즈 이야기하는데 쇼스퀴즈는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 쇼스퀴즈 우리나라에서는 바라지 마세요. 상환 기간이 없는데 무슨 쇼스퀴즈야. 쇼스퀴즈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손절입니다. 손절. 공매도 손절. 공매도는 손실이 나면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사서 갚아야 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공매도 쳐놨는데 그럼 손실이 계속 커지니까 안 되겠다. 야, 사서 갚아라. 이게 손절이거든. 손절이니까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가 공공행진한다. 이게 쇼스퀴즈예요. 이 쇼스퀴즈인데 이게 왜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올 것 같아요? 한계점이 있어야지. 얘네들은 그냥 연장이요. 공매도 또 쳐요. 연장이요. 공매도는 계속 늘어나요. 왜? 돈이 많은 놈은 절대 못 이깁니다. 돈지랄하는데 어떻게 이길 거야? 자, 레이스가 붙었다 칩시다. 레이스가 붙었어요. 나랑 여기서 이제 섰다를 해. 이놈은 굿땡이요. 그 다음에 나는 장땡이요. 아니지. 나는 이제 두 끝이요. 이놈은 굿땡이고. 근데 레이스를 친 거요. 이놈이
자, 100만원이요. 근데 100만원 받고 500만원 더 어따 뭐 하나 잡았는갑지? 그러면서 이제 굿땡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나는 1000만원이요 1억이요. 근데 얘가 돈이 많아. 아따 100억 쫄리면 뒤지든가. 네?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김두철님. 쫄리면 뒤지든가. 그럼 얘네들은 뭐요? 내가 굿땡을 가지고 있는데 저 새끼가 100억을 태운다고? 아, 나 진짜 씨.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그러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 왜? 돈이 없잖아. 어? 두 굿으로 100억을 태워? 이거 지금 야 너 뭐가 들었어? 나 두 굿인데? 굿땡으로 죽는 거야. 왜? 돈이 없으니까요. 지금 공매도로 치는 애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환 기간 없지. 무기한 연장이잖아요. 돈 많잖아요. 어쭈 매수하는 놈이 많은지 아니면 떨어질 때가 많은지 한번 보자. 네. 그거게 지금 그건데 이거를 이게 우리나라가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문맹. 오늘 뉴스에 나온 거예요. 문맹률이 75%랍니다. 75%. 무슨 문맹이냐? 사실 글씨를 읽는 것은 두 끝은 되게 낮은 패예요. 네, 패가 되게 낮아. 2점짜리. 2점짜리고 굿땡은 99점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99점짜리. 그다음에 여기는 2점짜리. 그러니까 99점짜리를 2점짜리가 돈으로 누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어디서 나왔더라? 심심한 사과를 올립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기업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문을 올리는데 이러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심심한 사과라니? 하나도 나는 재미있다. 나는 재미있다. 아니 심심하다는 말을 왜 쓰는 거야?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 깊이 뭐 유감을 느낀다든지 정말 죄송하다라는 표현이잖아. 근데 심심하다는 거 그냥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성을 하면서 사과문에다 이렇게 써도 되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찰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문맹률은 뭐냐면 글씨를 못 읽고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문맹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맹. 그것이 금융 문맹과 똑같은 거예요. 네. 금융 문맹과 똑같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문맹이지 뭐. 그잖아요. 이게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냥 못 알아들어. 왜냐면 이거 사람이 눈에 콩깍지가 끼면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끼면 내가 갑순이를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 갑순이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 갑순이 얘가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얘가 좀 도벽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얘가 좀 이게 인성이 좀 글러먹었어. 야 얘랑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콩깍지가 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연을 끊더라도 갑순이와 결혼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콩깍지가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인. 일단 내가 샀어.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좋다고 얘기했어. 증권사에서 좋다고 얘기했어. 그런 내가 뭐, 네. 실적도 좋은데 말이야, 막. 이렇게 되거든. 콩깍지. 그래서 주식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미치고 한 명씩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가장 끝에 돌아오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네.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네. 살아남았다고 볼 수가 없지.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살아남는 겁니다. 무슨 주식을 사고 뭘 사고 이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게 한 달 반 정도 올라가니까 살짝 미쳤어. 어떻게 미쳤느냐? 주식을 지금 막 사야 되겠, 그냥 막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어. 막 이게 뭘 살죠? 막 그냥 묶어놓으라고 했지 내가. 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네?
묶으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어느 틈엔가 풀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또 주식을 못 사가지고 부들부들 하고 있어. 왜? 주식 지금 안 사면 큰일 나요? 그거를 그냥 잘 가는 거 이제 본전났다고 홀랑 팔아가지고 그냥 딴 거 사가지고 또 홀랑 물려가지고 이제는 어떡하나. 아니면 뭐 손절 다 쳐버리고 그냥 새 거 사가지고 어떡하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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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현금이 있으시고 계속 현금 돌면은 주식을 더 사셔도 돼요. 더 사셔도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잘 살아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집밥지 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주식에 다 물려있어요. 솔직히 보면 그럴 거라 생각해. 나도 예수금 없어요. 지금 시장이 1년 반 넘도록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누가 있겠습니까? 돈 누가 있겠어? 다 주식에 물려있지. 그잖아요. 다 주식에 물려있잖아. 그 돈이 없지. 돈이 없는데 주가는 올라가니까 뭔가 욕심은 나죠. 뭔가 사긴 해야 되겠지. 주변에서는 뭐 가지고 또 올라갔다네. 스팸 문자 보니까 어떤 놈들은 뭐 내일 수익률이 어떻게 나온다느니 이렇게 나와. 근데 내가 지금 주식을 사고 싶은데 아이씨 딱 계좌를 들여다보니까 개 같은 주식들이 마이너스가 계속 나와 있네. 이것만 보는 거야. 이것만. 얘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안 보여요. 응? 얘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으로 올라온 건 안 보이고 지금 마이너스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쪽에 미쳐있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홀랑 팔아가지고 절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조정 좀 받을 수 있지. 그럼 또 자라가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가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 아싸라비아 쿵닥닥닥 삐약삐약 하면서 팔아먹을 때 되면 아이고 저걸 내가 갖고 있었었는데 그때 팔지 말았더라면 라면을 끓이죠. 네. 그때 팔지 말걸 껄무새가 되죠. 그래서 껄무새와 라면들이라고 나왔지. 아침에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팔지 말걸. 아시겠죠?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주식을 싹 팔고 새로 사서 가지고 이만큼 물렸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엿 같겠죠. 엿 같잖아. 손절 다 치고 나서 돈 마련해가지고 샀는데 또 물렸어. 엿 같지. 근데 원래 물려있던 놈이 회복하다가 조금 깎아먹었어. 어때요? 뭘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지 뭐. 예? 아니 원래 그런 놈이잖아. 원래 마이너스 30%짜리가 20%까지 회복했다가 마이너스 23이 다시 됐어. 뭐 어쩌라고. 예? 근데 싹 팔아가지고 다시 샀더니 마이너스가 한 5% 6% 찍혀있네. 어쩔 거야 이거? 지금이야 괜찮겠지. 만약에 더 흔들어버리면 종목이 만약에 꼭지에서 산 거라면 그거는 회복 불가능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실을 생각하십시오.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상을 생각하지 마.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주식을 싹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어서 이 주식을 사면은 이 주식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줄 거야. 진짜 천국 가는 수가 있다. 네. 정말 나를 멋진 곳으로 이끌어 줄 거야.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안 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면 더 못 버팁니다. 싹 팔고 들어가는데 또 물려 있어. 이거 어떻게 버틸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와요. 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와요. 언제? 주가가 올라갈 때요. 언제 올라갑니까? 그거 들었잖아. 추세가 바뀔 때 시장의 바닥은 실제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그랬죠. 2700. 지금 우리는 바닥 밑에 있는 거요. 바닥 밑에 있으니까 이것이 회복이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뭐 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지.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 바닥을 확실히 잡았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손절이 아니라 손절 할아버지를 쳐서라도 내가 새로운 주식을 사셔야 되지. 새로운 트렌드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은 트렌드에 들어갈 시기가 아니라고. 바닥이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잖아. 물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시장이 바닥도 아니고 올라가지도 않는데 너는 왜 주식을 계속 하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겠지. 네. 주가 그럼 더 떨어집니까? 아니야.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가가 더 밑으로 처박혀가지고 2200이니 뭐 2000이니 뭐 이렇게 갈 거라고 지금 버들버들 떨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00까지 갈 겁니다. 뭐 1800을 갈 겁니다. 뭐 끝장입니다. 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이랑 차랑 뭐 싹 다 정리해가지고 빨리 가서 풋에다가 질러대. 몰빵 치라고. 몰빵 못 치는 이유는 뭐예요? 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랬잖아. 아니 그렇게까지 확신하고 있으면 몰빵을 치라니까. 인버스든 뭐 고버스든 간에 갖다가 질르라고. 몰빵을 쳐. 근데 못하는 이유는 뭐야? 확실하지 않잖아. 확실하지 않은 거 가지고 떠들면 안 되겠죠. 물론 나도 그래. 나도 떠들지 않아요. 네. 주가가 한정없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죠. 상승하고 하락하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은 분명히 나와. 이거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떠드는 거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입니다. 문제는 뭐라고 했어? 이 구간에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연병 지랄을 하는데 이 연병 지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살아남을 수 없으면 일찌감치 털으라고. 살아남을 수 없으면 일찌감치 털으세요. 주식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시련만 있을 뿐이요. 나중에 여러 번 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이거 견뎠잖아. 그죠? 살아있잖아요. 자격이 있다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 저기까지 갈 자격이요. 버스 티켓을 샀어. 여러분들이 콘서트 티켓을 샀어. 콘서트에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의 자유겠지만 여러분들은 자격을 얻은 거예요. 가서 광란의 밤을 보내든 뭐 어쨌든 간에 일단 갈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조정을 견디고 나서 살아남았잖아요. 이제 주가 올라가잖아요. 다음에 이런 조정이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 무조건 나와. 1년 이상 가는 조정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어. 지금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 뭐 리먼 사태도 겪어보시거나 아니면 저 뭐 멀리 가가지고 IMF 겪어보시거나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예요? 그때는 더 했어. 이거는 조정도 아니요. 기다리면 다 올라가. 그 얘기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경험을 안 해봐서 그거 뭐 그러든가 말든가 모르잖아. 맨날 엄마랑 아빠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하지만 먹혀듭니까? 나중에 커 보고 나서 생각되죠. 그럼 꼭 엄마 아빠 그러죠. 꼭 너 같은 새끼 나가지고 그때서야 네가 엄마 아빠 그걸 알 것이다. 그러면 똑같은 새끼 나가지고 또 고생할 때 그때 엄마한테 전화하지. 엄마 내가 그때 엄마가 한 말을 이제 알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야. 뭐 그거 뭐 봐야지 알아요? 아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손해볼 거 없잖아요.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는데 손해볼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뭐 삥을 뜯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뭐 11조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식을 잘 사놓으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식 사놓는 거 내가 뺏어가? 네? 주식 사놓은 거 내가 뺏어가요? 여러분들이 주식 막 사놓고 있으면 내가 가정방문 해가지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주식을 살금살금 해가지고 내가 갖고 오나? 그 여러분들이 주식 사는 건 이거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거요. 여러분 거요, 여러분 거. 내가 돈 안 뺏어가요. 뭐 여러분 거를 여러분이 사가지고 갖고 그냥 가면 된다는데 그게 왜 뭐가 문제지?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주식 야 성투사 네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주식을 나에게 너에게 넘겨줄게. 네 그러실 분 있으면 빨리 연락 주세요. 네 아니잖아 다 여러분 거예요 그냥. 네 내가 거기서 뭐 1원 하나라도 뺏어갑니까? 아니면 남한테 뺏깁니까? 그런 거 없잖아. 다 여러분 거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갔을 때 그때 나한테 이득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요. 최고의 부자.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아 그때 성투사 방송을 좀 들었거든요. 아 그거면 돼. 그거면 되지. 네? 저의 최종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이거를 다 경험했어요 지금. 이제 다 경험했어. 맞을 거 다 맞아서 정말 힘든 구간 다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무너지면 안 되지.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6월 달에 이 무서운 장에서 막 그냥 성투사 욕을 하면서 그냥 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성투사 이 새끼 길에서 만나면은 그냥 내 명존세 한번 날리겠느니 뭐 이렇게 다짐을 하다가 지금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투사 덕분입니다. 그래서 막 박수치고 그러대. 네? 박수치고 막 그러대. 그럼 박수치가 또 주가 떨어지잖아. 박수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이제 되면은 이제 성투사 이 새끼 또 어떻게 1일 하지 마세요. 이거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야. 내가 이 문맹률 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새롭게 알아듣고 있어요. 네. 또 새로워. 들을 때마다 새로운겨.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끝났나요? 이제는 주가가 떨어지나요? 네. 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내가? 네. 8월 달에 오른 만큼 다 떨어졌다. 그래요. 근데 계좌도 그만큼 떨어졌어요? 8월 달에 오른 만큼? 그렇진 않을걸? 지수는 8월 달에 오른 만큼 떨어졌어요. 네. 계좌는요? 계좌는 1%라도 남겨 먹었잖아. 솔직하게. 네? 계좌는 1%라도 남겨 먹었지 뭘. 그럼 된 거 아니에요? 7월달부터 시작하면 많이 남겨 먹었잖여. 그리고 이게 뭐 여기까지 처박힐 껐어? 여기까지 안 박힌다니까? 다시 반등 나오면 그때는 또 계좌가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는 계속 올라갈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 팔아먹는 애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매집이 일어난다니까요. 더 큰 자금들이 들어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계속 올라가면 안 되고 떨어져야 돼. 왜? 얘네들은 밑에서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을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승하는 장에서 조정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락할 때 상승하는 것은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걸 수도 있지만은 상승하는 장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사기 위해서 가격을 일부러 낮추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환율이 갖다 붙인 거고 시장에서 그냥 되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를 추천하고 있어요? 꼭지점에서 완벽하게 고점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죠. 누가? 증권사가. 조정은요, 명절 때 잠깐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명절 전엔 대부분 조정이 나오거든요. 만기도 같이 있거든요. 쿼드러플 위칭데이. 네, 그래서 요것들이 있기 때문에 9월 초순쯤 넘어갔을 때는 살짝 조정 들어가죠. 지금은 조정이 나올 때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9월 달에 조정을 미리 앞두고서 진행될 수도 있어요. 네,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시장이 가야 될 방향은 일단은 썸머랠리는 나왔죠. 그래서 내가 지존냐고 써진 모자도 쓰고 나왔잖아. 썸머랠리 나왔죠. 그럼 우리 예상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온다고 했죠. 썸머랠리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조정. 나오고 있잖아. 예상대로 되고 있죠. 조정이 끝나면 뭐라고 했어? 산타랠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하반기 길쭉하게 나갑니다. 썸머랠리는 짧아요. 여름 한철이 8월까지 그 대부분 끝나. 그리고 나서 조정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제대로 매수를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안 봐준다고. 연말 하반기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 크리스마스가 춥겠죠. 추워. 네. 따뜻하게 보내려면요. 장작도 좀 많이 준비해 놓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성냥팔이 소녀처럼 성냥사정하다가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종목은 물론 내가 사라고 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다 수익 나지 않아. 월급 종목 보니까 또 미친듯이 떨어지고 막 그러더만. 네, 그건 장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사라고 한 종목도 다 떨어지거나 뭐 다 올라가거나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올라갈 걸 믿어요. 왜? 나는 그런 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실례로 뭐 2년 전, 3년 전 종목들 보면은 10개 추천하면은 그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아직까지 빌빌대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100% 다 넘어가고 막 그랬었어. 그러면은 뭐 그럼 믿고 가는 거지 뭐. 난 그래서 그래 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종목들 어쨌든 간에 다 올라갔어. 내가 손해 볼 일은 없었어. 그럼 나는 그냥 놔두는 거야. 이거 못 따라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가만 놔둘 자신 없는데요? 그럼 하지 마.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처음 접근할 때부터 10년을 보고 들어갑니다. 10년 동안 특별한 일 없으면 안 팔 건데. 그럼 10년 동안 계속 물어볼 거요? 이거 못 따라가겠으면 하면 안 돼요. 그냥 구경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음이 오거든? 그것이 월급 종목이었군요. 그때가 되면 늦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때 되면, 그때 가서 하시든가. 어차피 나는 27밖에 안 먹었으니까, 네. 앞으로 50년은 더 할 거니까요. 50년 안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오겠죠. 나는, 너무너무 이렇게 멀리 보거나 저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거나 딱 그러고 싶진 않아요. 나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럴 깜도 안 됩니다. 네. 그럴 깜도 안 되지만, 최소한, 네. 그래도 방송을 듣고, 그래도 여기서 뭔가 방향을 좀 찾고, 뭔가 분위기를 좀 보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이제 알아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조정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조정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작년 7월, 8월부터 조정 나왔었던 거 이거에 대한 악감정이 얼마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좌에는 상처로 남아있겠지. 하지만 이건 지나가죠. 태풍이 지나갔어. 태풍이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와장창 해가지고 도시가 완전 뭉개게 됐어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갔어. 상처는 남아있겠지만 이건 지나갔잖아.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복구만 하면 돼. 복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막 수해가 나가지고 막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고 막 그런데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 이 지랄하고 다니면은 욕밖에 안 먹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복구 먼저. 복구.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준비를 하는 거. 내가 준비가 돼야지 뭘 사든가 말든가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좌는 다 복구가 되게 되어 있어요. 복구가 되라고 다 해놨어. 내가 얘기 다 해놨다니까. 네? 복구되라고 얘기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됐나? 얘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간밤에 다 회초리 때리면서 똑바로 복구해! 이렇게 다 얘기해놨다니까. 곧 올라가요. 그걸 걱정하고 있어. 얘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정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조금 힘든 거야. 네. 내 마음이 조금 힘든 것 뿐이지, 그게 세상 끝난 일도 아니고, 어쩌라고, 조정도,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내 주식인데. 제가 아까 말씀했죠? 안 뺏기면 되는 거야, 안 뺏기면.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당신은 조정을 견뎠으니까 주식을 내놓으시오. 이거 주식 뺏어갈게요? 그런 놈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가가지고 그냥 주리를 틀어가지고 똥꼬에다가 옥수수를 박아버릴게. 똥꼬에다 옥수수는 왜 박냐? 네. 왜? 그런 애들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것만 잘 지키세요. 그냥 겁먹지 마.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도전 욕구가 생기게 되면 주식을 다 팔고 하지 마시고, 응? 주식을 다 팔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꼭 팔아야 되겠지만 조금만 팔아가지고 십시일반 해가지고 삥을 조금씩 뜯어가지고 이렇게 가시고. 왜 하필이면 444야? 네. 악마의 숫자인가? 네. 그렇게 하시고요. 싹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갈아타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700까지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최대한 회복시키세요.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내가 계좌를 운영하고 있죠. 돈이 생기면 여기에 있는 주식을 삽니다. 올라갈 수 있는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올라갈 수 있는 깜이 되는 것들을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냥 아가방을 보자. 아가방이 오늘 빨간불 들어왔던데 아가방을 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나오는 거지. 내가 물렸어. 물려고 좋다 이거야. 떨어졌어. 그래 떨어졌어.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서 올라갈 것 같아. 사. 어? 물린 거 올라가고는 거 있으면 사라고. 왜 새로운 거를 가서 사야지만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Why? 뭐 때문에? 어째서? 새로운 곳에서만 수익 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좋다니까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싫어 보이는 거지. 얘들은 조정을 견딘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새로운 놈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서 단숨에 30-40% 나와? 아니잖아. 응?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가진 종목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그러면 거기다 힘을 실어주란 말이에요. 그럼 평단가도 내려가고 수익도 빨리 전환되고 회복도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종목 사가지고 거기다 더 물려버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요. 내 계좌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물려버리게 되면 이거는 물리고 대물림이 되는 거야. 대물림이에요. 그 다 물리는 게 그냥 에브리바디가 다 물려. 네. 3대가 물려버린다고. 근데 내가 이거를 대응하면 어떻게든 평단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평단가가 낮아지고 나면 탈출할 기회는 언제든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6천원에 샀다 생각해 봅시다. 6천원에 샀어. 꼭대기 샀다. 꼭대기 말고 더 위에서 사보자. 7천원에 사봤다. 7천원에 샀어. 내가 작년에 미쳐가지고 7천원에 샀다. 오케이, 좋아. 7천원에 샀어.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여기 한 3천원 정도에 샀다. 그럼 평단가 어디에 맞아요? 에? 최고점에 사도 원금 백고하고 나올 수 있겠네? 조금 내가 더 사버리면 수익이 나와버리겠네? 더 뭘 바라는 거예요? 응? 그럼 이거 회복해 놓고 나면 이게 뭐가 돼요? 돈이 되잖아. 돈. 그럼 이 돈으로 새로운 주식을 사고 싶으면 그때 가서 사세요. 회복도 안 됐는데 뭐 걷지도 못하는데 아직 기저귀 차고 있는데 여기서 뛰어나가려고 그냥 막 육상선수 트랙에 나가고 막 그러실 필요가 없어. 뭐 다른 종목 사면은 대박 성공 날 것 같아요? 다른 주식 사면은 엄청나게 크게 막 맨날 상한가 치고 막 뭐 50% 100% 수익 나면서 막 그냥 여러분 계좌가 갑자기 뭐 눈부신 빛이 막 발생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주식은 다 똑같은 거야. 주식은요 다 똑같습니다. 귀신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종목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좋은 주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조정에서 살아남은 종목이고 조정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살아남고 있으니까 상승하고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믿음을 줘요. 아니 아무리 뭐 내 새끼가 사고를 치고 막 그래도 내 새끼는 내가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치려고 그래? 강하게 키워야 돼서? 주식은 그렇게 내치면은 끝나버려요. 2년이 끝나.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종합주가지수 여기 22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에서 손절 다 때려버린 사람들 지금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옥수수 관련 주식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곡물 관련 주식, 사료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에 힘이 이렇게 크단 말이야. 자, 오늘 방송 정리할 거예요. 자, 환율이 올랐어요. 환율이 올랐는데 환율 올린 거에 대해서는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환율도 올라가는데 힘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환율이 올라간 것을 가지고서 막 그냥 뭐 걱정하거나 그러지 마. 뉴스에서 오히려 더 공포스럽게 떠들면 떠들수록 그냥 또 올라갈 수 있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저 올라가면 뭐 어쩌라고 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미국이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 개입은 무조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환율은 무조건 조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여기서 갑자기 뭐 더 올린다. 아무런 뭐 그런 조치 없이 그냥 그럴 수 없어요. 계속 쳐다보게 되면 다 같이 죽자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될 수가 없고 미국의 압박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함에 따른 부담감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뭐 곡물주 같은 게 거기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조정은 지나간다. 조정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계속 머무르는 거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아프지. 조정이 나올 땐 아프죠. 아프지만 지나갑니다. 이거 계속 머무르지 않아. 내가 계속 조정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전성기는 아직 안 왔거든. 그러니까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조정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조정이 지나고 나면 또 찬란한 상승이 오죠. 그때 되면 또 박수치고 논다고. 이 조정이 나왔을 때 힘들어요 막 이렇게 힘들어하던 그런 기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성투사 욕하던 기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성투사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너무너무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조정 때도
변하지 마세요. 매매 포인트 변하지 마시고 좋아요 좀 눌러줘.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조정 나오니까 좋아요도 안 누르고 막 올라가면 좋아요를 막 눌러야 되겠다고 막 해가지고 좋아요 눌러주고 막 좋아요를 네 1인당 한 번만 눌러. 한 번만. 두 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한 번씩만. 아시겠죠?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세 번째 해야 될 거 뭐요?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좋은 주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정에 대한 포지션 이제 1년 반 동안 우리가 그걸 했으면 네? 그 조정 겪었으면 이제 좀 알만 하잖아. 이제는 네? 이거 뭐 좀 하루 이틀 내렸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 또 무너졌다고 그냥 막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니 뭐 큰일 났네. 뭐 다시 떨어지네. 뭐 너무 이렇게 막 저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조금 진득하게 주식은 뭘로 돈을 번다? 궁뎅이로 돈을 번다는 거죠. 엉덩이 투로 투자하는 거예요. 묵직하게 앉아 계세요. 네. 자, 세 번째 해까지 했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하면 안 되는 거. 계좌 싹 정리하고 새로운 주식 사겠다고 설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라고.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다. 네.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어디 뛰겠다고 벌써부터 들썩들썩 하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잘 참으세요. 4번 누르면 안 돼. 4번 누르면 취소라니까 홀수로 눌러요. 홀수로. 네. 5번 눌러도 되니까 홀수로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정 사고 싶으시면 돈이 있으면 사시라니까. 괜찮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 팔아서 주식 사는 거 아니야. 네? 돈이 있으면 사셔도 됩니다. 돈이 정말 정말 꼭 사고 싶은 주식인데 돈이 정말로 없어. 참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주식들에서 조금씩 띄어서 삥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좀 사시든가. 아시겠죠? 지금은 올라간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려간다고 다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 돌아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헛개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헛개비 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중심 잘 잡고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 이렇게 흔들릴 거였으면 진작에 흔들리고 떠났어야 돼. 1년 반 동안 얻어맞고 다 얻어맞고 지금 이거 바람 한번 분다고 그냥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네, 파이팅 하시고요. 힘내세요. 내일 낮에 네, 또 욕을 신나게 한번 해보자고요. 시장 욕을 때 내일도 떨어지면 내일도 욕을 막 그렇게 막 해야겠네. 네. 내일 낮에 무료 방송 있습니다. 내일 낮 14시에 방송 시작하니까 그때 또 오시고요. 그때는 88TV도 같이 합니다. 네, 그때 하시고 종목들 잘 지키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어요.